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독일 전문가 마쿠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 편의 동영상을 통해서 독일의 신규 거래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독일 신규 업체의 담당자를 찾아내는 방법, 즉 저와 소통해야 하는 구매부 담당자나 현장 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찾아내는 방법. 두 번째, 철저히 시장 가격을 파악한 후 똘똘한 가격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 그리고 제출한 가격 견적서를 가지고 독일 업체와 딜을 하는 방법. 세 번째, 공동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법. 네 번째, 독일 현지에 맞는 영업 방식과 노하우. 다섯 번째, 텔레마케팅. 여섯 번째, 독일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기존 거래처 관리 노하우.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제가 갖고 있는 다양한 경험들과 성공 사례, 그리고 에피소드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독일의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6가지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제가 갖고 있는 다양한 경험들이 부디 한국의 중소제조업체 담당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독일 현지에 진출한 여러 대기업들, 그들은 나름대로 매우 다양한 마케팅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현지에 법인을 내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물류 창고를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독일어를 잘하는 현지 직원들을 채용해서 끊임없이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고 기존 거래처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다양한 경험들이 이러한 대기업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래도 한국의 중소제조업체 여러분들께는 더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터넷상에는 매우 다양하고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한국의 중소제조업체들도 모두 회사에 문서로 된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문서로 된 자료들도 나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똘똘한 신규 거래처 한두 개가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독일 업체의 사장이라든가 아니면 구매부 팀장이라고 한다면 굳이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의 중소제조업체들의 제품을 구매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독일 업체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의 중소제조업체들의 제품을 굳이 구매해야 하는 그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독일 현지에도 매우 좋은 제조업체들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산 제품들이 품질 경쟁력이 있다거나 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만든 신제품이라고 한다면 독일 현지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품질 좋은 한국산 제품이라면 비단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모두 수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은 유럽의 관문입니다. 유럽에서 차지하는 독일의 비중은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유럽 사회를 이끌어가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독일에 수출을 한다거나 독일 업체에 납품을 한다는 말은 곧 품질을 인정받았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유럽 내 타 국가나 타 신규 업체에 이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같은 독일어 국가인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에도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국경선을 따라 일부 도시에서 불어와 이태리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독일어가 통용이 되기도 하고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100% 독일어를 사용하고 또 독일과 형제국이라고 하니까 독일에 수출하거나 납품할 수 있는 품목들은 이 두 국가,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에도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에는 매우 영양가 많고 똘똘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중소제조업체 담당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업체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저에 대한 소개를 잠시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곳 독일에서 거주한 지가 30년이 되었습니다. 유학생으로 처음 독일에 와서 학업과 직장 생활을 거쳐 지금은 15년 전부터 독일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수입해서 제 거래처가 있는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프랑스 등지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제가 납품하고 있는 품목들은 대부분 독일의 자동차 산업, 메탈 산업, 그리고 장비나 기계 제조 산업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지난 15년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한국으로부터 수많은 연락을 받아왔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공공기관,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시는 수많은 공무원님들, 각종 언론사나 방송국, 그리고 한국의 중소제조업체 담당자 여러분들이 많은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직접 모시고 다니면서 미팅을 잡고 통역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미팅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 달에 5개 업체나 관공서, 공공기관을 방문했다고 하면 1년이면 대략 50개. 제가 이 일을 지난 20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독일 업체와 관공서, 공공기관을 방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업체와 관공서를 방문하면서 그들과 나눴던 상담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품질입니다. 헤어 마쿠스, 우리들은 품질 좋은 제품만을 원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만든 품질 좋은 제품만을 부디 납품해 주세요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가격? 상대적으로 덜 들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독일은 철저히 품질로 승부를 봐야 한다. 그리고 독일 업체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품질이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중소제조업체에서 일하시는 담당자 여러분들은 꼭 이 두 가지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독일, 독일과 한국은 영업 방식이라든가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차이가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밑바탕에는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오래전에 한국의 TV를 통해서 아주 재미있는 영상을 봤습니다. A라는 제조업체의 영업부 사원이 한국 내 B라는 업체에 납품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접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B 업체의 담당자가 관심 없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 업체의 담당자는 끊임없이 접촉을 하더라고요. B 업체의 담당자가 사우나나 목욕탕을 가더라도
그곳까지 쫓아가서 문 앞에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심지어 같이 사우나나 목욕을 하면서 결국에는 거래를 성사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업 방식이 과연 독일에서도 통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에는 독일에 맞는 영업 방식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품질 대비 가격,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품질이 좀 떨어져도 가격이 싸면 독일에 수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독일 업체에 납품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이러한 영업 마인드를 가지고서는 독일 시장에서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은 철저히 품질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중소제조업체의 해외 영업팀에서 근무하시는 담당자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일 신규 거래처와 접촉할 때 너무 많은 부담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저에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한국 업체, 독일 업체 두 업체가 원하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 업체는 독일 업체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한국 업체가 바라는 공정한 가격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는 독일 업체, 한국 업체 공정한 거래를 해나갈 수가 없겠죠. 한국의 해외 영업 사원님들은 소통의 중요성을 항상 인지하시고 편안하게 부담감 없이 일을 즐겨가면서 독일 업체와 접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독일 신규 거래처와 접촉할 때마다 그 내용들을 항상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지난 15년 동안 여러 신규 업체와 접촉할 때마다 그리고 기존 거래처와 접촉할 때마다 그 내용들을 모두 엑셀 파일에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그 엑셀 파일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히스토리, 진짜 역사입니다. 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고 중요한 정보들이 그 엑셀 파일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신규 거래처를 발굴할 때마다 그 엑셀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그 업체를 진짜 빠삭하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죠. 이 정도로 신규 업체를 발굴해 나가야 하고 기존 거래처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해두면 결국에는 내 재산이 될 수 있고 또한 같은 영업부 팀원들과 이 자료들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회사의 중요한 재산이 될 수가 있죠. 해외 영업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소통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이렇게 업체와 접촉할 때마다 그 내용들을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독일의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6가지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품질. 독일 시장은 철저히 품질로 승부를 봐야 한다. 그리고 독일 업체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품질이다. 제가 품질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가격. 품질만큼이나 중요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가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국의 중소제조업체 담당자 여러분들께 정중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만든 제품들이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을 받고 팔리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제품들을 공정한 가격을 받고 팔고 계십니까? 이러한 점을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단지 생산 단가에 30%, 40% 마진만을 붙여서 팔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철저히 시장 가격을 파악한 후 똘똘한 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후 공동으로 테스트를 진행해서 결국에는 공정한 가격을 독일 업체로부터 받고 계시는 건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독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시장 가격을 잘 알고 계십니까? 똘똘한 가격 견적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독일 현지의 시장 가격 파악이 필수적입니다. 이 두 가지, 시장 가격을 파악하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얼마에 팔리고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가격 견적서를 제출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제가 세 번째 시간에서 독일의 시장 가격을 파악하는 방법과 똘똘한 가격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술 지원. 한국 업체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독일 업체가 요청할 때마다 독일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독일 현지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한국 업체들만큼이나 독일 업체들도 거래처를 옆에 끼고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독일 업체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을 항상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국 업체의 대응이 늦다 보면 독일 업체의 만족도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제대로 된 사업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죠.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독일 현지에 있는 독일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기술 지원을 떠맡게 하고 그 결과들을 같이 공유해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대응책은 꼭 필요합니다.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납기. 납기 준수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기존 거래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품목에 한해서 한국 중소제조업체들의 납기는 그리 늦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납기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빠른 납기는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통. 소통의 중요성은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 소통이 원활해야지만 한국업체, 독일업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으며, 독일업체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일업체를 리드해 가면서 결국에는 한국업체가 원하는 제대로 된 가격을 받아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입니다. 독일 업체 입장에서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 업체를 제대로 알 수가 없겠죠. 독일 업체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한국 업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홈페이지에 너무 낡은 자료들만 있다면 독일 업체들은 당연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 업체 너무 이상한데? 아니면 이 업체 너무 활동적이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너무 낡은 자료들만 있다면 빨리 내리시고 새로운 자료들로 업데이트 시키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한국 중소제조업체들의 얼굴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긍정적인 인상을 받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항상 잘 하셔서 긍정적인 이미지, 긍정적인 인상만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6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중소제조업체의 해외 영업팀에서 근무하시는 담당자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 이유는 이러한 6가지 전제 조건들을 충분히 인지한 후에, 그리고 주변을 잘 준비하신 후에 이제서야 독일의 신규 거래처를 발굴해 나가시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준비하시고 이러한 6가지 전제 조건을 잘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신규 업체를 발굴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2번째 시간에서는 독일 신규 업체 명단 작성부터 1차 오더 받는 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질문사항에 맞는 답변을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